재료의 제목이 뭐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칠판에 집중합니다. 역사적인 발전 순서가 농경지 지대에서 도시지대로 발전하고 이것이 다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농경지 지대론의 첫 번째 누가 나왔습니까? 리카도의 차액 지대론. 항상 학자와 학설은 같이. 리카도를 비판했던 사람이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론. 리카도를 지지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고 지지를 해요. 그런데 튜넨이 살았던 시대는 중농주의 시대에서 중상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중농주의는 부의 기준이 뭐죠? 권력의 기준이 뭐죠? 모든 게 토지입니다. 토지를 가진 자가 부고 토지를 가진 자가 권력자고 오로지 토지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했던 시대입니다. 여기서 중상주의로 넘어가면 이제 돈입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상인들을 중시하는 거죠. 그럼 튜넨은 그 과도기에 살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리카도의 차액 지대에서 차액이라는 게 비옥도입니다. 왜 리카도는 비옥도를 중시했을까요? 농경지니까. 자, 농사 짓는 땅은 어떤 게 비쌀까요? 생산량이 많이 나오는 곳. 어떤 토지가 생산량이 많을까요? 비옥도가 좋은 땅. 그러니까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그런 시절에서 이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옥도라는 게 지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곤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튜넨은 비옥도를 고려하기는 해요. 근데 비옥도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뭘 중시했다? 위치를 중시했다. 그래서 튜넨의 위치지대론 이렇게 말합니다. 독점지대입니다. 갑돌이는 A라는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A라는 토지와 똑같은 토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갑은 결론은 A라는 토지를 독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A라는 토지를 사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갑은 비싸게 부를까요? 싸게 부를까요? 비싸게. 왜? 내가 독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논리. 결론 왜 치대가 발생합니까? 부정성 때문입니다. 토지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대가 비쌉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도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온다고요? 튜넨. 첫 번째 마샬. 마샬의 준지대, 순수지대. 이렇게 합시다. 마샬의 준지대, 순수지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알론소의 입찰지대. 물론 페널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헤이거의 마찰 비용이론. 그 다음에 파레토. 파레토 아니고 파레토의 경제지대. 자, 배열해 봅시다. 농경지는 순서 지키시고 도시는 순서적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 단핵과 다핵으로 갑니다. 단핵에는 두 사람, 버제스의 동시문하고 호이트의 선영. 자료를 보시면 마르크스는 리카도를 부정했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호이트는 버제스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수정, 보완했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개념들이 왜 등장하는지를 생각해 봐요. 리카도가 차액지대를 연구한 것은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연구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고민해서 어느 날 차액지대를 논문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아니야,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근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어디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기 시험 문제입니다. 시카고입니다. 시카고를 조상 결과 발표한 이론이 동심원입니다. 자, 그런데 너 틀렸어 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단지 호이트는
시카고라는 도시 하나를 조사한 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도시가 그런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예요. 근데 좀 더 시험용으로 바꾼다면 버제스는 도로, 교통을 무시합니다. 교통이라는 개념을 무시해요.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다가 교통이라는 개념을 추가시킨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됩니다.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입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온다고요? 시몬스, 다차원. 만일에 시몬스 다차원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게 답입니다. 이들의 이론을 모두 합친 게 시몬스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다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리의 유상도시입니다. 여기는 간선도로. 서울과 경기도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간선도로를 따라서. 뭐 외곽순환도로 뭐 이런 거 쓰지 않던가요? 내부순환도로 뭐 또 그런. 자,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설정해 보시죠. OX 한번 결정해 보세요. 튜넨의 위치 지대로는 버제스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OX. 이런 게 참 깝깝한 문제입니다. 결정하세요. 튜넨의 위치 지대론을 도시에 접목시키면서 확장 발전시킨 것이 알론소의 입찰 지대론이다. OX. 야, 이런 걸 우리가 뭔 수로 판단합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지대와 관련된 학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한 5주 정도 하면 됩니다. 그건 못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둘 다 옳은 지문입니다. 왜 옳은 지문일까요? 질문 바꿀게요. 자, 칠판에 있는 여러 학자들 중에 누가 나이가 제일 많을까요? 리카도가 제일 많아요. 누가 제일 적을까요? 아시겠습니까? 민청 순서대로 배열한 겁니다. 각각의 학설을 설명했습니다. 지대론이 재밌습니다.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장미전쟁이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대륙 봉쇄령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재밌어 합니다. 시험 치러 가면 다시 돌아옵니다. 답을 못 찾아. 무슨 놈의 장미전쟁이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나폴레옹이 왜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갑자기 툭툭 튀어나온 게 아니겠죠. 예? 나폴레옹 대륙 봉쇄령을 내리다 보니까 밀값이 어때요? 올라가죠. 그러면 다 하나씩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나이를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거예요. 그럼 방금 다시요. 튜넨의 위치 지대로는 버제스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온지 X인지는 모르겠으나 논리 구성상 가능하죠. 그러면 O라고요. 시험에서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튜넨의 위치 지대론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그럼 틀린 거죠. 누가 누구를 부정했다. 누가 누구를 지지했다. 라는 말은 전부 다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부정하든 지지하든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을 했겠죠. 앞에 사람이 뒤 사람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튜넨 사후 100년 후에 버제스가 태어나요.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사진이 그렇게 뭐 발달하지도 못해서 얼굴도 잘 모르고 처음 책으로 먼저 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 배열하면 그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온지 X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논리 구성상 답은 찾아가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가 우선이라고요. 표에 있는 내용은 어느 날, 표는 아닌데, 그 하살표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영향 주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대체로 하살표가 튜넨에서 시작될까요? 응? 시골에 가면 어떤 농지가 비쌉니까? 대한민국 시골에 농사 짓는 땅들 많지 않습니까? 그 농사 짓는 땅은 어떤 토지가 제일 비쌉니까? 예?
도로와 가까운 토지예요. 맞나요? 결론은 위치예요. 1800년대 후반에 위치를 선점했기 때문에 그 후에 학자들은 뭔가 말할 게 없어요. 모든 지대는 위치가 다 결정하니까. 그 튜넨이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마르크스는 리카도를 부정했을까요? 리카도가 차액 지대론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지대는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하니까 부정했겠죠. 뭘 부정했는지는 잠시 후에. 자, 그러면 시험 구성상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무조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앞에 사람이 무조건 다 중요합니다. 동심은 주장 안 했으면 선행 안 나왔을 겁니다. 안 나왔으면 다핵심도 안 나왔을 거예요. 다핵심은 뭐가 다핵심일까요? 이 둘 합친 게 다핵심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먼저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것만 잡아 놓으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요. 자연스럽게라는 말이 가만히 있어도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차피 계속 서로가 할 거니까 어느 날 자연스럽게 완성이 될 겁니다.